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주팔자에 부여되어 있는 오행적인 인자와 육친적인 인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직업적인 환경이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그 응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다루어보게 되는데요. 이 직업이라는 것이 참 과거 사회에는 사농공상 이렇게 단순하게 직업적으로 분류될 수 있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직업적인 직업 분류표에 약 한 2만 5천여 가지 정도로 분류될 정도로 직업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그 타고난 간지 요소가 어떻게 타고났느냐, 또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주팔자에서 부여될 수 있는 직업적인 특성 요소가 되는데요.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자는 바로 이 오행적인 인자와 육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신살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오늘은 그 오행, 육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거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IMF 전후에 어느 아파트 단지를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전 한 10시쯤 된 거예요. 오전 10시쯤.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 나가고 이제 집에 있는 그 주부들이 대충 이제 하루의 계획을 짤 때쯤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어느 아주머니께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철순에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철순에는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큰 거 하나 누워있다. 큰 거 하나 누워있다가, 큰 게 뭐냐, 그러니까, 작은 거는 아들이요, 큰 거는 서방이다. 큰 게 서방으로, 서방이 큰 거로 불렸다는 거죠. 그게 남편이 직업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까지 놀고 있고, 서방님은 큰 거에 분류돼가지고 오전 10시에 집에 누워있다. 이렇게 분류 정도로, 직업이 있고 없고, 사회활동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많은 환경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떠한 길로 갔을 때 가장 인연이 길게 갈 수 있고, 또 인연도 길 뿐만 아니라 성공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간지 내에서 부여된 글자를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적인 인자에서 보시다시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요소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자가 강화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 또는 분야,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나무목자가 강화되어 있는 사람, 즉 계절적으로 봄에 태어나고 또 시간적으로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 목의 그 성질 요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목의 기운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봄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죠. 이 봄의 기운이 갖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생성시키고 창출해내는 그런 기획적인 요소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목의 성질은 그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그런 성질을 한다고 했죠. 나무의 성질이 마무리 여러 가지 그 성질 중에서 곡직, 굽었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는데, 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 수 있는 성질을 따라서 직업을 구성한다는 것은 나무가 갖는 그런 성질을 직업에 그대로 연결시킨다면 학문적인 일이나 학문적인 융통성 또는 창작, 디자인, 기획, 계획, 이런 것에 관련된 성정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나무가 갖는 그 곡직의 성격,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성격 때문에 끊거나 분배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운이 강하다면 종혁지물이라 해서 변화를 주는 대로 그대로 금은 구부려 놓으면 구부러져 가지고 있죠. 다시 안 펴지죠. 풀은 구부리면 다시 돌아오죠. 금은 구부려 놓으면 구부러지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즉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수단, 즉 칼은 뭐로 만든다고 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분배가 정확해지죠. 그래서 분배에 관련된 일이나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분배하는 직업 구성. 그러니까 그런 직업 구성이 뭐냐면 금융, 그 다음에 법무, 세무,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다룰 때에 정확하게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장 목기운에 강화된 사람은 이 금기운이 약하여서 어떤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 금융, 법무, 세무 이런 쪽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분리가 아니라 타인과의 오히려 경계를 허물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 그래서 교육적인 일이나 창작에 관련된 일이나 기획이나 계획에 관련된 일에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금융 쪽에 일을 하면은 돈을 줄 듯 안 줄 듯,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있어 봐라 이렇게 작용해 버리니까 이쪽이 이 금융이나 법무, 세무 이런 걸 다루는 데는 힘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불기운이 성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불기운이 성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염상, 그래서 뜨겁게 밝히는 어떤 일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밖으로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업무는 뭡니까? 광고, 홍보, 언론 방송, 또 기타 대외적으로 어두웠던 것을 밝게 하거나 변화를 크게 촉진시키는 그런 쪽은 불을 통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화학, 그 다음 변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인자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대인 업무가 많은 그런 쪽에 일을 할 때 가장 빨리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속성을 봅시다. 토는 말 그대로 그 성질이 그 가색, 심고 거두고 가꾸고 하는, 즉 생성과 조절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중매적인 역할, 튀어나가는 것은 잡아주고 내려가는 것은 다시 붙들어주는 작용이 그 흙의 큰 성질인데, 중매적인 역할. 그 다음에 안정된 생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 농업.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심어서 새로 만드는 건축. 이런 것에 관련하여 직업적인 특성이나 타고난 인자가 잘 적용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금은 이렇게 나무 것과 나의 것을 가르는, 즉 가을이 계절을 생각하면 되겠죠. 가을에는 낙엽은 낙엽대로 날리고 열매는 열매대로 남고 열매는 따서 내 것, 네 것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죠. 분배를 하는. 그래서 분배의 기운이 바로 강화되어 있는 운명에서는 금융, 법무, 세무 등에 관련해서 자기 직업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겨울은 사회활동이 주로 어떤 쪽으로 해? 겨울이 되면 만물이 움츠리고 활동을 적게 하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주로 활발한 사회활동의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 사회참여하게 되는, 주로 정신적인 일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일은 종교,
교육. 그 다음에 좀 활발한 활동하려고 하면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장사나 사업, 그래서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금전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타고난 오행적인 자를 가장 쉽게 활용하는 거죠. 가장 쉽게. 그러니까 불기운이 성하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서가 아주 활동력이 강하고 표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을 잘 담아놓지 않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떻다고 해요? 그런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곤란함에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인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특성이나 분야가 정서적으로 어떤 곳에 어울린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을 구성하거나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런 그 육친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육친의 기본적 개념은 오행적인 인자와 다른 인자 사이에 관계된 것을 이름한 거라 했죠. 그래서 나와 같은 기운을 비견, 그 다음 내가 낳아주는 자를 식신상관, 내가 오행적으로 제어 또는 극해주는 인자를 재성, 정제편제하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금이 나를 극하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자를 대체로 관성이라고, 관성. 그래서 음양이 치우치면 편관, 음양이 조절이 되었을 때는 정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는, 즉 수가 목을 낳아주는 자가 있는데, 낳아주는 인자를 대체로 인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치우치면 편인, 그 다음 음양이 밸런스가 맞으면 정인,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육친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로 직업적으로 환경을 제시하느냐 하는 거죠. 자, 편인 정의는 따로 또 다음 시간에 분류를 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글자 자체가 오행적으로 상생상극의 관계로서만 한번 묵어보겠습니다. 인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인수라고 하는 것은 글과 학문, 자격,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과 학문, 자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직업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날이 갑날 태어났다는 거죠. 자월에 태어나서 연월 일시의 구성이 이런 패턴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연월 일시에서 월과 일의 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일단 큰 것으로 보았을 때, 자는 오행적으로 물균에 속하고 갑은 오행적으로 목에 속해서 인성이 되는데, 자수가 갑목을 낳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글과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 구성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견성이 있다면, 비견성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으므로 항상 어떻게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숟가락을 들면 옆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미팅을 나가도 이상하게 그날은 경쟁의 상황에 잘 노출되는 것이 이 비견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 요소인 사람은 부지런하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행동적으로 대단히 민첩하게 살아야 자기 밥그릇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견 요소가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영업적인 일이나 또는 운동성이 강한 스포츠, 이런 분야 등에 인연해서 성공 발전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상성이라는 별이 뭐냐면 여기에 사주 간지 형태로 보면은 사나 오가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아주는 거죠. 내가 낳아주는 거니까 내가 만들어서 표현을 해서 무언가를 생성시키는 수단. 표현 창작 또는 제조, 이렇게 식신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산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 수단. 자, 영업은 아까 달랐죠. 열심히 내가 뛰어다녀서 여기에 저기에 거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면, 이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별은 생산 수단을 통해서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저 생산 수단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조, 그 다음에 자기 표현에 속하는 것은 교육, 그 다음에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어떤 생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이 다 이 식상성이 강화되어 있는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수단, 그래서 생산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는 글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을 쳐다보는 것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 사람은 목과 토의 이 간지적인 조화 속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재성이라는 것은 시장, 무대 이런 뜻입니다. 시장과 무대. 그 시장과 무대가 있다는 것은 시장과 무대를 통해서 금전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상과, 영업, 금융, 또 무역, 이 상가에 관련된 그 대체 전반적인 일들이 다 이게 그 재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을 떠나면 살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시장 주변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금전 활동을 이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금의 이 인자는 나를 극하는 존재가 되면서 내가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어를 받는 형태로 활동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주로 조직 생활로 연결됩니다. 조직 생활. 인성도 마찬가지였죠. 글과 학문을 통해서 시험을 쳐서 국가 조직에 들어간다. 기업 조직에 들어간다.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인성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도 대체로 조직 형태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태어난 달에 이 관성이라는 별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다 조직 생활의 형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사회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타고난 인자는 조직 생활이 어울리는데, 즉 타고난 그릇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운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반대편 기운으로 가고 있어서, 즉 가을의 기운을 조직이나 직장으로 쓰는데, 가을의 기운을 봄, 여름의 운을 지나가고 있다. 그 봄, 여름의 운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운을 지나갈 때 어떻게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장이 없이 전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정한 직업이나 직장이 없이 전전하는 형태가 드러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수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백수 생활이, 백수는 아무나 하느냐? 백수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백수는 절대 아무나 못 합니다. 사랑도 아무나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백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간지적인 조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맨날 일어나면은 뭘 걱정하느냐면 세상 걱정부터 합니다.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행적으로 반대 기운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고,
이치로 설명 할 것이 없고, 그리고 정작 자기 문제는 놔두고 뭐 세상살이 문제만 관심을 두고 이 사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번에 누가 선거에 누가 당선이 되겠느냐, 그것으로서 어떻다고 시간의 반을 보내요. 시간의 반을. 그 시간의 반을 보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작 나머지 시간에 자기 것을 해결되는 자기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럴 때에는 결국 반대 기운이 있을 때 이런 가을이 봄, 여름에 분명히 가을, 겨울이 잉태된다는 거니까요. 이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이때. 준비해야 될 때 오히려 자꾸 뭡니까? 자기 이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자꾸 찾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제 그렇게 부득이하게 직업전변이나 직장전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이나 섬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다루어서 그 정리 요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주에서 오행적인 요소나 육친적인 요소나 신살적인 요소 속에서 그 사람의 직업적인 환경,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대체로 이 취지에 맞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